학교 주변 교통사고 사례와 예방 파트 1. 학교 주변 교통사고 이해하기.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5년 대비 2021년 50% 감소한 반면 스쿨존 사고는 349건에서 523건으로 49.8%가 증가하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민식이법 도입 이후에도 최근까지 스쿨존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학생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학년 학생이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중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 등굣길에 지게차에서 떨어진 원통형 화물이 빠른 속도로 가파른 내리막길을 가다가 안전펜스를 부수고 학생을 덮친 사고, 버스의 신호위반 우회전으로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 등 안전해야 할 스쿨존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심각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스쿨존에서의 위험은 여전합니다. 이러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사회, 그리고 우리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심 갖기 첫 번째,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유형. 안녕하세요. 학교안전센터의 한종국입니다. 어린이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쉽고 어린이 교통사고는 아이의 신체적 성장과 사회적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나가던 차량에 의해 어린이 보행자가 다치는 차대 사람 사고,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과 다른 차량과의 충돌 등에 의한 차대차 사고,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의 전복 등과 같은 차량 단독 사고, 그리고 철길 건널목 사고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고 유형별로 2022년에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를 살펴보면 차대차 사고 발생 건수는 6,281건으로 전체 사고의 68%, 또한 어린이 부상자가 8,406명으로 전체 부상자 11,389명의 약 73%를 차지해 가장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대 사람 사고는 2,780건, 차량 단독 사고는 10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차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자 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13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차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가해 차종별로 살펴보면 승용차에 의한 사고 발생 건수가 6,391건으로 전체 사고의 69%로 가장 빈번했고, 그 다음으로 화물차가 9.5%, 이륜차가 5.8%, 자전거 5.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고 발생 시 상태별 어린이 교통사고는 보행 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의 약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우 성인보다 훨씬 위험하며 어린이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해 차량의 법규 위반별 어린이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사고가 4,996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54%로 가장 빈번했고, 그 다음으로 신호 위반 사고가 11.5%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등 법규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보행 중에 가장 위험성이 높았고 가해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신체적, 인지적으로 완전한 발달을 이루지 못한 어린이가 갖고 있는 교통행동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위해 어린이가 갖고 있는 이러한 교통행동 특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교통사고와 관련된
어린이 교통행동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린이 교통행동 특성과 사고 유발 요인 간 관련성을 이해하면 효과적인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가 가능해집니다. 관심 갖기 두 번째. 어린이 교통행동 특성. 우리가 이해해야 할 첫 번째 어린이 교통행동 특성은 어린이는 자동차의 작동 원리와 거리와 속도 추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와 교통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자동차가 정지하기 위해서는 제동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며 손만 들면 차가 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는 거리나 공간에 대한 지각력이 정확하지 못해 물체가 실제보다 훨씬 멀리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데, 이것은 거리를 제대로 추정하지 못하고 추측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속도 추정 능력도 부족하여 차가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뛰어드는 경우와, 소음이 심한 차가 소음이 적은 차보다 빠르다거나 큰 차와 작은 차가 같은 거리에 있으면 작은 차가 더 멀리 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특성은 어린이는 주의 집중 능력과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두 가지 이상 동시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어렵고 모든 주의를 자신들의 관심 영역에만 한정시키기 때문에 한 가지 일에 열중하면 다른 일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큰 길로 굴러가게 되면 공을 잡겠다는 생각만으로 좌우의 위험을 살피지 않고 뛰어나가다 교통사고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또한 신호를 지키지 않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인식과 대처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보행 신호가 바뀌자마자 건너기 시작하는 어린이는 고의적으로 신호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 특성은 상황 대처 능력이 낮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늦고 정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그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똑바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90도 방향을 바꾸려면 일단 벽이나 어떤 물체에 부딪혀서 완전히 정지 상태가 된 뒤에나 아니면 스스로 정지한 뒤에 90도로 꺾어서 뛰어갑니다. 간혹 차가 완전히 정지해 있는 상태인데도 어린이가 달려와 차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가 어린이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달려와 차와 부딪히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나타납니다. 또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진행하는 차를 보고 위험을 인식한 후 이를 회피하는 동작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여 횡단보도 안에서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리막 골목길에서 놀이에 열중한 어린이가 세워둔 차가 미끄러져 후진해 오고 있을 때 차를 발견하고도 민첩하게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특성은 어린이는 모방과 모험심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성장하면서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하려는 심리가 강해 옳지 않은 행동까지 모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무단 횡단을 하거나 보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뀐 뒤에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행동을 보이면 이후 그 행동을 모방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운동 기능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잠재적 위험이나 돌발적 사고 등에 대해 교통사고 위험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비교적 정확히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험 회피 능력이 늘어남에도 교통사고가 많은 원인은 모방과 모험심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은 모험에서 오는 스릴을 즐기며 다른 사람의 무단 횡단을 흉내내거나 교통신호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째 특성은 어린이는 시각 능력과 청각 정보 활용 능력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눈높이가 낮고 시각이 좁기 때문에 차 주변의 상황과 주변에 접근하는 차량 파악 등의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어린이들은 청력이 성인보다 뛰어남에도 청각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미숙하여
눈에 보이는 물체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길을 가다가 자동차의 경운기 소리가 나면 그냥 옆으로 피해 주는데, 어린이들은 경운기 소리가 나면 고개를 돌려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해야 할 어린이 교통행동 특성은, 어린이는 정서불안 시 자제력이 약해지고 감정에 따라 행동 변화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마음이 불안하거나 또는 들뜬 기분일 때 차분하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정서의 불안전 상태란 선생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거나 남들이 있는 곳에서 크게 칭찬을 받았을 때 열등감 또는 들뜬 기분일 때를 의미하며, 이때 신중한 마음가짐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화가 나거나 너무 기분 좋을 때 과잉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고, 이때 주변 환경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져 접근하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관심 갖기 세 번째. 교통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미리 알아두어 혹시 모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안전 확보와 본인 안전을 위해 사고 현장에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119에 연락하여 사고 경위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119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119에 연락을 한 후에는 응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의 의식 상태와 호흡 등을 확인하여 응급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합니다. 심장 발작이나 심정지 등 심각한 상황이라면 즉시 CPR, 즉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만일 출혈이 있다면 출혈 부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압력을 가하여 출혈을 조절합니다. 대상을 가능한 한 고정시키고 출혈 부위를 위로 위치시켜 출혈을 억제합니다. 호흡이 어려운 경우 인공호흡 및 CPR을 실시합니다. 순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를 활용하여 재세동을 실시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의 척추나 목의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환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해 안정화합니다. 환자의 무분별한 움직임은 추가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 시에는 피해자를 적절한 보호 장비로 안전하게 고정합니다. 경추를 고정할 기구가 없을 경우에는 구급대원이나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손으로 경추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목이 과하게 젖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의 타박상, 골절, 탈구, 내장 손상 등 증상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골절이나 탈구의 경우 원위치로 되돌리려고 하지 말아야 하며 고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 파열이나 내장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내부 출혈로 인한 쇼크에 대비해야 하며 함부로 몸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119와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지시한 응급처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합니다. 교통사고 환자 응급처치 시 5가지 주의사항을 당부드립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꼭 기억해 주세요. 1.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자신의 안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추가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고 교통 흐름을 주시하면서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2.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피해자의 상태를 평가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동작으로 인해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용하게 대기하며 119의 지시를 기다리세요. 3. 응급처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119가 오기 전 본인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응급처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119 구급대원은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받았으므로 119가 올 때까지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의 예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본인의 능력을 벗어난 처치를 하지 마세요. 응급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응급처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처치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세요. 응급 상황은 긴장과 스트레스가 동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차분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응급처치와 올바른 이송 방법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